앞으로 중독이나 중독 상담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에 관해서 다루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성의 중독과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의 중독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특성부터 살펴보죠. 우선 여성의 알코올 사용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특성입니다. 여성에게서는 이 알코올의 단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축 효과라는 것은 보다 짧은 시간에 음주에도 급속하게 신체적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대한 중독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성 신체 조직에 수분이 적고 지방이 많아서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늦고 또 이 알코올이 모든 조직에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거나 짧은 기간 동안 술을 마셨어도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 또 위장출혈, 영양실조와 같은 심각한 신체 질환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성에 비해서 인지적인 손상과 뇌의 위축도 급격하게 진행되죠.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부가적인 건강 문제도 있는데요. 여성이 술을 마시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고 불임이나 유산, 그런 것들과 같은 생식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출산 후에 자녀가 심각한 이 태아 알코올성 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약물 사용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특성인데요. 여기서 약물이란 대개 마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이 약물을 사용할 때는 남성보다 약물 사용 효과의 강도가 더 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단기간에 중독되는 경향도 있고요. 여성이 약물을 사용하면 영양결핍, 고혈압, 성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약물을 사용했을 때 여성의 연령대에 따라서 건강상의 또 위험이 있는데요. 그걸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약물에 의한 돌연사나 상해, 또 자살, 과다 복용의 위험이 더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중독된 중년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성이 고령일 경우에는 사고나 이 낙하로 인한 둔분의 골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 낙상 사고가 치사율이 매우 높은 건데요. 어떻게 뼈가 부러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로 둔분의 출혈로 사망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 중독자가 남성 중독자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식기의 구조나 성관계의 특성상 중독된 남성보다는 중독된 여성이 성병, 특히 HIV 바이러스에 옮을 확률도 더 높습니다. 다음은 여성 중독의 심리학적 특성인데요. 여성은 중독이 시작되기 전에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를 경험하고 또 남성은 중독 후에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에게는 우울이나 불안이 중독의 원인이고 남성에게서는 중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여성은 보통 또 아동기의 성학대와 같은 외상 사건을 겪은 후에 알코올이나 약물을 남용하기 시작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중독 상담을 할 때는 정신과 치료도 겸해야 될 것 같게 있어요. 그리고 여성 알코올 중독자는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살 시도 확률이 5배나 높습니다. 코카인에 중독된 여성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성의 경우 약물을 하기 전에 이미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정서를 약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 연구들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술과 약물을 대처 방안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하게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성불감증, 폭식증, 자존감 하락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연구로 증명됐고요. 자, 이제 여성 중독의 사회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문제 음주의 시작은 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 중독의 가족력이 더해지면 중독의 위험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여성 중독자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여성이 중독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청소년이 또래의 압력에 의해서 중독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독된 여성은 중독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또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여성 중독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된 여성은 더 많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중독을 숨기게 되고 또 치료 방법을 찾는데 주저하는 경우들이 꽤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성의 중독이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이 중독 피해가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신 중에 음주를 할 경우에는 태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FAS라고 하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인데요. 그런 문제를 가진 자녀는 얼굴에도 특이한 특징이 있고 또 지적장애를 가지게 돼서 평생 자기 이름 쓸 수 있는 정도로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성장도 지연되고요. 매일 6잔 정도의 음주를 하게 되면 이런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한 3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 산만하고 공격적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임신 중에 음주하면 조산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감염성 질염 같은 데도 취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독자는 자녀의 양육에도 집중을 하지 못해서 자녀의 건강이나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성이 중독 치료를 받게 되면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성의 중독은 폭력 피해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와 관계가 있는데요. 술 취한 여성이 쉽게 성폭력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중독과 폭력 피해 간에는 양방향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고 또 중독 여성이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여성의 90%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성적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기초로 분석해 보면 알코올 중독 여성의 40%에서 한 74%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같은 그런 간간의 피해의 희생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여성의 경우 6명 중에 1명이 간간이나 간간미수의 희생자인 것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할 경우에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23%의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아동기에 성적 학대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일반 여성의 한 11% 정도가 그런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감안하면 2배 정도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여성 중독자를 상담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될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통적인 중재 모형이 여성 특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상담 전략 중에 하나인 직면은 여성 내담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여성 중독자들은 이미 자신의 중독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서 또 이렇게 좀 협력적이고 부드러운 치료 과정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중독 상담에서 맞추기 때문에 이 여성 내담자가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나 억압, 성차별주의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 전통적으로 이 수직적이고 비상호적인 구조로 인해서 여성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중독 중재 모형, 예를 들어서 AA 같은 곳에서는 개인적인 무기력함을 강조하는데 이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여성이 치료받으러 오기 전에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성의 중독 상담 효과는 또 어떤지 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들에게 효과적인 대부분의 치료 방법이 여성에게는 효과적이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녀 집단 간의 중독 치료의 결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지 않아서 좀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여성들은 중독과 관련해서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여성은 그런 문제를 일반이나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토로해서 다른 문제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여성에게는 중독 상담을 받는데 추가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면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맡기고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되든지 뭐 이래야 되니까요. 또 성차별주의나 사회적인 낙인 효과 등이 이 중독 치료를 꺼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정신과적인 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그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중독에 대한 중재 대안들을 또 무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혼성 집단에서 상담하는 경우인데요. 여성은 혼성 집단에서 자신의 이 바람이나 필요를 주장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성역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속 얘기를, 자기 개방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 혼성 집단에서도 장점이 있죠. 이 여성 내담자가 안전한 사회 환경, 그러니까 이 상담 그룹 안은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남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한번 그 교류 방법을 실습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혼성 집단의 단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여성만으로 구성된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학대 경험이 있거나 섭식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여성 중독자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 중독자를 상담하는 집단에서는 양육 서비스나 뭐 또 의료 서비스, 사례 관리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여성으로 된 동질 집단에서는 여성 특유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뭐 여성 남녀 차별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것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또 여성이 억압된 욕구들을 처리해서 강점을 개발하는 데도 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또 이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성 중독자들을 위한 집단 상담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여성 상담자를 소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겠고요. 여성 집단 상담자나 집단 리더들에게 뭔가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위계적이기보다는 협력적인 상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 성폭행, 성학대로부터 발생하는 합병증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요. 일반적인 이 건강 문제, 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내용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요. 또 자녀가 있다면 상당 기간 동안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면 또 금상첨화겠죠. 이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는 방식을 교육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면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또 개인 상담과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중독과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많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